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자꾸만 길어지고 생활의 불편함이 점점 자리매김하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오늘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재미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제안을 하기 전에 일단 저자 소개를 해야 이해가 쉬우실 테니 저자 소개 먼저 할게요.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지는 않는다.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점점 길을 잃게 된다. 오랜만에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만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떤 파티에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휴가를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한 발짝씩 길을 잃는다.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졌다.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먹는 양이 늘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았다. 청바지가 점점 더 꽉 끼었다. 사이즈는 점점 커졌다. 결국에는 플러스 사이즈 매장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입어야 했다. 네,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국내에서도 미드 열풍을 일으킨 그레이 아나토미 작가이자 제작자인 슌다 라임스의 조금 특별한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범죄의 재구성, 다 그녀의 작품이죠. 미국 ABC 방송사의 목요일 밤 연속 방영으로 편성을 휩쓸어버린 말이 필요 없는 미드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타임, 폴춘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너무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이전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세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여성의 전형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느 날 무엇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뭐든 좋다고 하는 법이 없지. 언니가 우연히 내뱉은 그 6마디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매일 하는 얘기인데도 그냥 건성으로 흘리던 말이 어느 날 귀에 와서 탁 박히는, 아마도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라는 마음속 울림이 그녀를 깨웠고, 너는 뭐든 좋다고 하는 법이 없지. 그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슌다 라임스는 뭐든 1년만 좋다고 해볼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뭐든 거절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긍정적으로 바뀌면 나아질지 모른다. 나아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달라질 수는 있다. 난 올인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내가 목요일 밤 시간대를 날로 먹었을까? 그리고 굳게 결심합니다. 난 앞으로 겁이 나는 모든 일에 좋아 라고 말하며 도전할 거야. 딱 1년만. 이 책은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던 중년의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와 자기 극복의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그녀의 드라마만큼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자기 개발이나 성장을 위해 단점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관심 없는 분야나 내가 못하는 것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수능을 학력고사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옛날 사람 바로 나오네요. 심지어 저는 이과계통을 너무 싫어하고 못해서 그 중요한 대학을 가는 시험에서도 수학은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시간에 문과 쪽 공부에 치중을 한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슌다가 이룬 1년 프로젝트 365일 예스 1년만 좋아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이건 정말 못해. 난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돼 하는 분야나 일상의 작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저의 제안입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 하지만 힘들어도 변화되고 싶은 일들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1년 동안 무엇에 도전을 해볼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잘 메모해놓고 기억했다가 내년 1월에 다시 공지할게요. 성공하신 분들은 내년 1월에 성공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멋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힘이 나고 멀리 간다잖아요. 아직 구독자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추첨 없이 제 마음을 듬뿍 담아 좋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계발 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 보상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왜냐고요? 부족한 저의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선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니까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에게 겨우 100명 가지고?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만, 1000만 독자보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 138명의 독자분들이 제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인연입니다. 제 채널이 노출이 잘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이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 저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고 참 많이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에는 제 개인의 지인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딥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예요. 지인들에게 알려놓고 도중에 그만두게 될까 봐요. 저는 아직 유튜브를 꼭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즐겁자고 하던 것이 점점 일처럼 숙제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라 사전 조사 없이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조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 그만할까도 생각했었어요.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상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꾸준히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제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중이라 그래서 슌다의 1년만 좋아요 프로젝트 목표의 1순위를 저는 유튜브 책산책으로 정했습니다. 1년 프로젝트에 성공한 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을 할애하세요. 여러분 궤도 밖의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에너지 한 조각을 할애하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현재의 삶의 방식에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세요. 뭔지 몰랐던 내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게 꼭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내년 이맘때에 축배를 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긍정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기로 해요. 제가 꼭 기억했다가 멋진 선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녀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1년 좋아요 프로젝트에서 무슨 변화를 얻어냈는지 들어볼게요. 나의 불행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만큼은 이야기꾼인 내가 할 이야기가 없었다. 내가 왜 불행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특정한 순간이나 이유를 댈 수가 없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따름이었다. 깜빡거리며 안에서부터 나를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던 불꽃이 나의 촛불이 꺼져버렸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처럼 도둑맞았다. 나는 임시 휴업 상태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는 뭐든 좋다고 하는 법이 없지. 그래, 그거였다. 이제는 좋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었다. 네, 저자는 어려서부터 혼자서 책을 읽으며 상상하고 집에서만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에 사회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온 세계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9일마다 2천만 달러 가치의 방송이 나가는 대단한 작가가 되었겠지만요. 그녀의 성공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축사, 파티, 많은 곳에서의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슌다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죽을 만큼 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들 앞에 서면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이 머릿속이 하얘지는 공포감 때문에 그녀는 외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홍보 담당자를 채용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 결혼하지 않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난자를 냉동하기 위해 맞은 호르몬 주사 후유증으로 비만이라는 대가도 치르고 있었죠. 자신 앞에 놓인 일을 즐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녀를 믿고 움직이는 수백 명의 스태프들, 또 그녀를 바라보는 새 아이가 너무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일을 사랑했기에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고 있던 저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바로잡는 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날 이후 1년 동안만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딱 1년만이라는 전제가 저자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무대 공포증을 무릅쓴 다트머트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시작으로 도전을 하나씩 해치울 때마다 잊고 있던 자기 자신과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바꾸기는커녕 가진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던 40대 중년의 삶이 거짓말처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TV쇼에 출연하며 불안증을 극복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살던 빵점 엄마는 아이와 볼을 부비며 놀아주는 행복을 경험했고 제대로 휴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58kg을 감량하며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그녀를 현금 자동 입출금기 취급하던 암울한 인간관계에서도 벗어나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법도 깨달았다. 또한 애인에게 사랑하지만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똑똑히 밝힐 수도 있게 되었다. 뚜벅뚜벅 그녀 앞에 놓인 일, 과거에는 두려워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씩 해치우자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뿐만이 아닌 인생관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성, 흑인, 미혼모 등 보통의 사람이라면 삶의 장애물이 되었을 한계를 극복하고 사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었던 그녀. 일 빼고는 괜찮은 거 하나 없는 44살 싱글맘이 겉모습, 행동, 말, 분위기까지 바꾸고 지금은 완전 다른 숀다로 행복해졌습니다. 누구나 그녀처럼 오프라 윈프리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화려한 일상 뒤에서 진땀을 흘리며 두려움을 극복한 것, 일과를 마친 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아이들과 볼을 부비는 것, 너무 뚱뚱해서 1등석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성인 한 명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던 식습관을 지켰던 것 등을 간접 체험으로 그치는 도전이 아닌 직접 1년만 뭐든 좋다고 하고 살아보기를 경험해보라고 적극 권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꿈은 무엇이었었는지, 과연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고요? 1년 동안 모든 것을 극복한 40대 싱글맘인 저자가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말합니다. 숀다도 44세 결심했고 50대 바로 전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만 두려워했던 것들의 예스, 나를 막는 나에게 날리는 한방, 예스, 이 멋진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